오늘 미 공군 수송기 C-17이 북쪽 북한의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으로 들어가서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일단 오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1일 하와이에 있는 히캄 에어베이스로 공군기지로 가서 거기에서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릴 겁니다. 왜 오늘인가? 이 미국도 못 따라가고 한국도 못 따라가는 이 머리 쓰는 건 김정은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천재라서가 아니라 할배 아버지 지금 김정은까지 전부 다 거의 70년에 걸쳐 하는 게 이 꼼수 부리는 거, 상대방에게 뜯어내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것을 최대한 악용하는 거, 이거 하나는 세계의 최고 천재니까 7월 27일이 왜 중요하나 북한에게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을, 판문점 선언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은 입에 막 달렸습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에 그때는 김일성이죠. 북조선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군이 항복했다는 거죠. 미군 플러스 유엔군이 남쪽을 위해 싸우던 유엔군 전부가 항복하는 날이고, 북조선은 승전하는 날, 전쟁에서 이기는 날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요. 1953년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65년간. 그러니까 이 날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Great North Korea, 위대한 북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에게 이렇게 엄청난恩전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인간애적인 인권의 일에, 인권 옹호의 일에 한 몫을 더해서 유해를 돌려준다. 이거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하나의恩전이다. 이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그냥 이날 보낸 겁니다. 어제도 가능했고 내일도 가능했고, 뭐 사실 유해 신원을 확인한다고 시간이 걸렸다 손치라도 사흘 전에도 할 수 있었고, 정 오늘까지 안 되면은 내일도 할 수 있고, 오늘 특별히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날 함으로써 뼈가루 값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미국이, 저는 이 유해 55구를 받고 난 뒤에 미국이 방향을, 지금까지 6월 12일 이후부터 코너에 몰리던 미국이 자세를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짐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램버트가 한국에 와서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대북 제재 함부로 해제하지 마. 가이드라인 줄 테니까 여기 따라해. 미국과 협력 없이, 물론 협력 없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정부가 하고 싶어 안달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여는 거, 금강산 관광산업 사업 여는 것, 우리 맘대로라는 건 남북한이 그저 좋다 해서 시쳇말로 사바사바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선을 확실히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도 얘기했죠. 유해 돌아오는 걸 딱 확인되고 나니까, 에? 지금 좀 공중에 떠서 돌아오겠죠. 오늘 내로 돌아오니까 핵이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 생산인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 김영철을 만났을 때만 해도 CBD가 아니고 FFBD라고 irreversible 얘기를 안 했는데, 물론 지금도 불가역적인 용어는 안 넣지만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용어를 넣었죠. CBID라는 용어를 다시 쓰는 거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자 이거예요. 일단 55구의 미군 유해가 미국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트럼프가 이 목까지 올라왔던 칼끝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숨 쉴 구멍이 좀 생겼어요. 최소한의 미국 국민에 대한 체면은 살린 겁니다. 이때까지 트럼프에게 쏟아진 수없는 비난, 네가 속고 있다, 될 리가 없다, 비핵화 북한 절대 안 한다,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참 웃어도 웃는 얼굴이 아닌 특유의 그 쇼를 하는 얼굴로 계속 믿어라. He's a great guy. 대단한 놈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하고 합의해서 합의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써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이 유해 송환이 되는 요 시점까지 참았어요. 8월 1일 히캄 에어베이스에서 유해의 신원을 DNA 분석을 해보고 하나라도 잘못 미스매치가 되거나 거짓말이 들었다 하면은 미국은 그걸 반드시 북한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걸 겁니다. 공격을 떨 겁니다. 6월 10일 얘기하고 6주 만에 돌려줘. 6주 만에. 거기에 대한 전초 단계로 태세를 전환할 전초 단계로 지금 폼페이오도 얘기하고 램버트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현장에 그 앉았던 사람들 느낌이 얘기잖아요. 거의 전시 분위기였다는 거. 거의 뭐라고 약간은 압박의 분위기 이런 거. 대북 경력 과속 말라.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종전협정 무슨 남북 정상회담 참 남북 고위급 장군회담을 하면 종전협정?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쉽게 종전협정을 내줄까요? 이 정부는 6월 12일쯤 미국이 북한에게 종전협정 해줄 거다. 아니면 최대한 7월 27일은 해주겠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해 돌린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유해 돌린다니까 우리 정부가 앞서서 하는 얘기야. 미국은 그런 용어조차도 안 쓰는데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비핵화에 협조하기 위한 약속한 걸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비핵화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게 비핵화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비핵화라고.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원치 않아요. 북한 비핵화를 한다면 공공연하게 북한을 핵국가로 핵보유국가로 인정해줘라. 꼭 불가역적인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가역성은 좀 유사시에 그래도 국가로서 핵을 가질 수 있는 가역성은 남겨놔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협조를 해줘야 경제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북한도 우리를 믿고 비핵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적인 입장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들어있어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판문점 쓰는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는 뭐냐? 트럼프가 다시 공세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11월 중간선거까지 설설 일단은 미군 유해 55구가 돌려졌으니까 처음 약속한 건 훨씬 적지만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팔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마련한 겁니다. 봐라, 나하고 약속한 건 지켜주고 있다.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걔들이 DNA를 제대로 진입하는데 기술도 부족하고 비용도 들고 우리가 그 정도에는 참을성을 보여줘야 된다. 인내성을 보여주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 왜? 우리 병사의 혼과 뼈가루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설득하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는 한숨을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뼈가루 가지고 장사하겠다든지 종전선언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무기로 플레이를 하면서 남쪽에도 쓰고 중국에도 쓰고 미국에 쓰는 카드로 쓰면서 필요한 걸 뜯어내고 돈을 지원받고 비핵화는 점점 더 시간을 끌고 갈 것인지를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끌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핵물질 생산하고 뭐하고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된 지 그거 실험실을 폐기하는 거 그거 조립했다가 붙이고 다시 만들면 냉각부터 한번 또 보세요. 2008년 폭파하고 바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조립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창리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무수단리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고
물론 동창리가 좀 더 시설이 좋고 더 최신 업데이트 된 거고 더 장거리 갈 수 있지만 이거 없앤다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없어진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을 정말 11월 달까지 조심조심 다지면서 11월을 넘어서 바로 북한에 반격을 가할지 아니면은 유해 송환된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게 한꺼번에라도 점차적으로 공세로 다시 가면서 공세라는 것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더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카드를 어디에 압박을 가한다? 중국에 가하고 한국에도 가는 거예요. 이 카드를 들고 지켜줄래 말래. 한국에는 벌써 그걸 하라고 램버트를 보낸 것입니다. 동아 때 부차관보 대행을 보냈어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 다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 자꾸 예외를 만들어 돌락하는 꼴을 보이 아예 이 선에서 더 이상 예외 없다라는 선을 끊고 싶어서 온 거예요. 허튼 짓 하지 마라. 미국 등대에서 자꾸 너들은 한미동맹 항미동맹 얘기하면서 뒤에서 이 짓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등대에서 칼 꽂는 짓이나 다름없다. 그만하라는 얘기하러 갔어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분명히 이걸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메시지를 줄 겁니다. 중국이 우리하고 협조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하고 있고 기술도 훔쳐가고 무역에가 돈도 어마어마 1년에 400조 정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줄 손톱만큼도 모르고 세계 질서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돕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도 약간 테러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될지도 몰라요. 중국이 지금 빠져나가면 중국도 앞으로 5년 동안 미국하고 무역전쟁 해가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년 후에 그렇게 되면 중국 없어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면 뭐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겠지. 군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력을 지금과 같은 사기와 지금과 같은 군사력을 가진 중국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일본은 잠자고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아주 일본이 세계 세 번째 큰 경제 대국인 거 아시죠? 일본이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아닙니다. 얘들도 꿈이 1945년 이전으로 대를 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 나서서 저렇게 설치는 거니까 지금은 숨죽여 있지만 어느 날 70년 전에 일본으로 다시 재부상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내가 시끄러워도 아베가 다시 내각을 통치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 트럼프의 향방을 한번 지켜봅시다. 8월달 넘어서 일단은 한미 공동군사훈련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지금 뒤집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거라도 뒤집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방방 뜨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국가 간의 약속?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도 명분을 주고 북한에게도 명분을 주게. 명분이 뭐냐? 비핵화하는 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어떻게 실천하는지 기다려보겠다라는 명분으로서 그리고 한번 뱉은 말은 내가 실천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미 공동군사훈련은 재개 안 될 이번 8월 거는 재개 안 되지만 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나머지 유해 빨리 돌리지 않고 계속 종전선언 운운하고 한국도 계속 나서서 대북 제재를 와해한다, 참 해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트럼프는 6월 12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9일 정의용 실장을 만나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하던 그 이전의 태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만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이제는 한 가지 무기가 아니라 김정은을 믿고 한번 있어보자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안, 대책, 군사, 외교적인 총 옵션을 고려할 겁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북 제재는 6월 12일 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확고해 줬습니다.
제발 이 정부가 앞장서서 판문점선언 이행해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우리 혼자 중불나게 앞서서 북한에 돈 갖다 줘야 된다. 이 짓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 지금 말을 몇 번 바꾸고 있어요. 동창리 발사장 해체 의미 있는 조치지만 검증 필요. 미국에서 검증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린 예외 좀 인정해달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강 장관이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저쪽에 카운터파트인 국무장관 듣지도 않아요. 왜 통일부 장관 만나냐? 조명군 장관이 더 힘이 있어서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요 북쪽 문제에 대해서는 힘이 더 있죠. 대북 제재 푸는 거는 통일부가 가장 주관 부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지켜봅시다. 한 달 후에 어떻게 트럼프가 이 방향을 바꿀는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